이번 18회차도 컨퍼런스 경기들이 난입했습니다. 항상 하위 리그일수록 이변이 많다 보니 특히 정배당 예상이 강하게 되는 목요일 경기들 중 이변이 생긴다면 2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세르클리브리와 야기엘로니아의 만남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야기엘로니아가 압도적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풀리면서 3대0으로 기분 좋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3대0의 스코어는 뒤집은 사례가 한 차례밖에 없고 야기엘로니아가 원정 최근 7경기 2승 2무 3패로 흔들리고는 있다만 주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번 대회를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보였기에 세르클리브리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지만 절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세르클리가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불리한 경기입니다. 확실히 이미 1차전을 3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된 야기엘로니아인데 당시 후반 프란시스의 퇴장이 너무 치명적이었던 세르클리였고 전반전에는 오히려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던 것을 감안하면 홈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근 리그에서까지 무승부를 내리캐고 있는 아쉬운 결정력은 덴키의 MLS 이적 이후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로테이션을 돌리며 이번 유로파의 진심임을 주말 예고했던 야기엘로니아가 전력을 꺼내게 될 테고 1차전과 같은 팽팽한 승부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차전에 멀티골을 허용했던 플룰루가 주말 풀타임까지 뛰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휴식을 예상하게 되고 득점이 굳어버릴 수도 있는 경기이기에 무패로의 구매를 노려보게 됩니다. 제2경기는 라피드빈과 보라츠바의 만남입니다. 라피드빈은 지난 1차전에서 극장 PK를 허용하면서 결국 1대1로 만족하고 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홈에서는 UEFA 5승 3무로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4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보라츠바를 뚫었다는 점까지 여러 이점으로 라피드빈이 우세를 점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라츠바는 지난 경기 왼쪽과 중앙에서 이뤄지는 수비에 아쉬움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최근 수비 자체는 너무 뛰어났고 버티는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라피드빈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이 책정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UEFA 대회 홈 5승 3무의 최근 라피드빈이 보여주는 성적 때문일 것이며 두 번째는 보라츠바가 UEFA 원정 5경기에서 모두 전반전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전반 라피드빈이 홈 기세로 밀어붙이는 경기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와중 보라츠바가 실점을 허용한다면 이미 최대 무승부 정도가 기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차전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보라츠바는 박스한 밀집 수비로 버티는 양상이었고 오히려 엔드라인까지 침투를 주기적으로 허용하는 등 파이널 서드 진입은 계속 라피드빈에게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라피드빈의 홈 강세는 더 강하게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결국 보라츠바가 연장 작전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수비 능력은 최근 인정받고 있다 보니 1대0 내지 1대1을 고려하는 승무 복수 구매가 필수적인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유르고르덴과 파포스의 만남입니다. 유르고르덴은 2020년 10월 이후 공식전 4경기 무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 3경기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홈에서 5승 1패의 기세가 있다 보니 이제는 승리를 통해서 업셋을 만들고 싶을 텐데 파포스가 사이프러스 밖을 나왔다고는 하지만 전력으로 본다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르고르덴의 문제인 수비가 이번 경기 또 말썽을 부린다면 전반부터 기운 빠지는 출발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홈이라지만 유르고르덴의 승리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확실히 키프로스 원정이 절대 쉬운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휘메트가 일본으로 이적하고 나서 공격에 더 이상 활기를 이전처럼 찾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파포스가 첫 유럽 대항전 데뷔를 계속 이어가고자 발악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공격이 실밤한 1차전과 달리 선발로 나와줬을 때 공격에서 기대치도 올라가고 파포스가 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르고르덴도 베테랑 니만이 계속 골 사냥을 하고 있다 보니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며 파포스가 이번 대회 원정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결국 1대1 승부를 예상하게 만드는 이번 두 팀의 2라운드 같습니다. 무로 구매하게 됩니다. 제4경기는 라치오와 풀젠의 만남입니다. 라치오는 우디네세에게 반코트를 했지만 결국 선제골을 허용한 것은 뒤집지 못하고 1대1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갈길 바쁜 라치오인데 1차전 2대1의 승리로 한 점밖에 여유가 없다 보니 이번 경기 전반에 얼마나 몰아붙여서 여유롭게 점수를 벌려놓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퇴장으로 2명이나 누락되는 이번 경기 뎁스도 얕아지는데 극장 역전한 방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라치오가 UEFA 대회 7년 만에 8강 진출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1차전 2명의 퇴장에도 극장 역전골을 만들며 한 점의 우세를 가지고 있고 12번의 유로파 홈 경기에서 7승 5무를 거두었다는 이전 성적도 이미 기세는 라치오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풀제는 이탈리아 원정에서 최근 6경기 5패를 당하며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 유로파에서 성적도 원정은 2승 5무 11패라는 최근 적은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성적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선수 개인 기량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고 드로심미가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친 득점 감각을 여기서 또 살려낼 수 있는지 정도가 변수입니다. 라치오는 늦은 리그 일정상 휴식일이 짧고 이삭센과 자카니가 너무 고생을 했다지만 적어도 로마에서 이변이 있을 만큼 수준차가 적은 두 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5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보데글림의 만남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무패 행진이 끊어지는 자책골을 시작으로 한 보데글림 원정 1차전이 되었습니다. 공세 자체가 무능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세트피스로 허탈한 실점의 시작이 분위기에서 밀리게 만들었다고 봐야 했습니다. 보데글림은 노르웨이 클럽 최초의 8강을 도전하는 만큼 투지가 정말 강력한데 유로파 원정 1무 2패와 그리스 원전 역대 4연패의 흐름은 뒤집지 못할 수는 있지만 지더라도 웃음이 나는 경기를 할 여지가 꽤나 높은 3대0의 1차전 결과입니다.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의 닭공으로 이뤄질 경기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유로파 역사상 60번째 노가웃 1차전 3대0 패배를 당한 팀이 되었고 역사상 두 번째 3대0 업셋 8강 진출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UEFA 홈 4승 2무의 최근 성적과 함께 이번 시즌 홈 무패이자 컨퍼런스 우승클럽의 면모를 이번 경기 확실히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도 공격 자체는 전방에서 충분히 잘 이뤄졌다만 결국 중하 수비에서 측면 컵백 연결을 방심했던 것이 패착이었고 홈에서 더 조급한 올림피아코스가 계속 두드리고 보데글림이 역습하는 양상은 양팀 컨셉상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데글림의 경기가 워낙 오버싸움이 많이 나오기에 정말 올림피아코스는 또 실점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올림피아코스의 10경기 중 8경기가 승리한 팀의 클린시트 경기였다는 점이 거슬리지만 메뉴 원정에서도 보였던 그 역습과 마무리는 충분히 보았고 이번 경기 비기는 것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무로 보험을 치게 됩니다. 제6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아약스의 만남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2연패를 당하기 전까지 홈 17경기 11승 5무 1패로 압도적 기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무시가 떠나고 대진운도 있었지만 분명 성적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공격의 저하뿐만 아니라 수비 집중력까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약스에게도 정말 입장골이 골대를 때리지 않고 망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패배했을 경기였는데 아약스가 독일 원정의 1승 1무 3패로 약했던 점과 최근 19경기 무승부 없는 아약스의 경기 행보는 프랑크푸르트를 웃게 만드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아약스가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봐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분명 마르무시가 떠나고 조금은 다른 클럽이 되었습니다. 공격에서 득점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수비가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번 경기 아약스가 독일 원정에서 약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19경기에서 13승 6패로 무승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서로 한 골 먼저 넣기 싸움을 한다면 더욱이 전반부터 치열하게 붙으며 1차전보다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드업 싸움에 프랑크푸르트가 더 기동력이 좋고 리그 수준차와 홈 기세가 있다 보니 정배당이 납득은 되지만 원정 4연승과 함께 전경기 클린시트를 한 아약스의 수비는 정말 0대1 연장 승부 혹은 그 이상의 결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일 원정에 약했던 것과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경기를 대비하는 로테이션을 대거 돌렸던 주말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안전하게 승패로 복수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빌바오와 AS 로마의 만남입니다. 빌바오는 통안의 알바레즈 퇴장과 함께 극장골 허용으로 로마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맛봐야 했고 홈에서 반드시 공세를 올려 윌리엄스 형제들을 앞세워 역전해야 합니다. 로마는 이번 경기에 온전한 스쿼드 운영은 불가능하지만 라니에리 감독의 신내림 운영은 최근 6연승 8경기 7승 1무의 기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원정에서 2승 2무 8패로 너무 약했던 로마이지만 라니에리 감독 아래 로마는 정말 달라 보이기에 어쩌면 한 점의 리드를 잘 활용하며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아쉽지만 로마의 연승 행진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에 디발라가 로스터 제외되고 그 자리를 소울레가 메워주게 될 텐데 발재간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빌바오의 홈에서 완전히 활개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의 핵심인 디발라가 빠졌을 때 로마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버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드는데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두어도 8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라니에리 감독은 철저하게 이용할 경기라고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산세트가 빠지고 3경기는 1무입해당한 빌바오는 4경기 6골을 폭격한 2월의 산세트가 그리울 것이고 이나키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1대1을 예상하며 무승부로 노려봅니다. 제8경기는 비토리아 SC와 베티스의 만남입니다. 베티스는 1차전 홈에서 여유롭게 이길 줄 알았는데 된통당했습니다. 비토리아가 2대2로 버텨주면서 홈에서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1992년 이후 라리가 클럽을 상대로 2승 1무구패로 너무 약했던 전적은 이번 경기도 역배당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이번 시즌 단 1패에 비토리아가 저조한 득점력을 받쳐주는 수비로 또 버틸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회차에서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원정을 떠나는 베티스인데 로테이션 장난만 치지 않는다면 지난 헨트를 상대로 한 대참사와 같은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빌드업 자체에서 안토니와 이스코가 만들어주는 역량은 비토리아가 쫓아가기 너무 어려웠고 이번 경기도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베티스가 열세를 보일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티스 원정에는 득점이 나오기는 했다만 리그에서도 그렇듯 비토리아의 진짜 문제는 득점에 있습니다. 리그 자체가 요케레스와 트린캉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스포르팅의 독주 체제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그 중에도 비토리아의 자원은 풍부하지 못한 축에 속합니다. 베티스의 배당이 너무 높은 것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안토니 합류 후 득점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베티스를 무시할 수 없고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승으로 구매를 다시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9경기는 피오렌티나와 파나티나이코스의 만남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1차전에서 전반 2대2 난타전 이후 종료 직전 옵사 골치로 기세를 뒤집는데 실패했고 후반 결국 실점을 먼저 한 채 3대2로 끌려가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입니다. 워낙 유럽 대항전 홈 기세가 강한 피오렌티나이기에 강한 정배당을 받았는데 파나티나이코스에는 스비데르스키가 그리스로 다시 돌아와서 첫 UEFA 득점을 꽤나 빠른 시기에 올렸고 이전 경기에서 리그골까지 페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피오렌티나의 수문장이 대해아이고 공격에서 날카로움은 더 홈 피오렌티나에게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반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파나티나이코스가 집 밖을 나왔다는 것부터 치명적입니다. 최근 원정 7경기 3무4패로 흔들리는 성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오렌티나가 최근 부진 속에도 홈 4경기는 3승 1패의 성적이고 UEFA 홈 11경기는 8승 3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1차전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피오렌티나를 신뢰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드문드손이 다시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공격을 맡아준다면 벨트란을 쓸 때보다 더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헤아가 초반과 같은 활약이 최근 못 나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될 수는 있으나 워낙 그 포텐션이 높은 골키퍼이기에 선방까지 기대한다면 최소 연장 승부까지는 만들어내야 하는 피오렌티나라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10경기는 레기아와 몰데의 만남입니다. 레기아가 몰데에게 끌려가기는 했으나 후반 공격 활로를 오른쪽에서 찾아 성과를 내 3대2까지 만든 1차전이었습니다. 몰데가 원정에서 6경기 무승을 16강 진출을 위한 3록 원정 승리로 끊어냈고 레기아 원정은 경험이 있다 보니 공격에서 같이 응수를 하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홈에서 베티스도 잡은 레기아의 집중력은 배당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경기는 이미 오버게임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다행히 2.5점 기준점이 잡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 승부식에서 노리게 될 접근이 될 텐데 이는 레기아의 최근 컨퍼런스 6경기가 모두 2.5점 오버였고 몰데가 폴란드 원정 5경기 무패에 이번 대회 원정 무득점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레기아가 카푸츠가와 괄 그리고 징계에서 돌아올 모리시타까지 든든한 공격 자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홈 2점을 살려 더 강한 압박을 할 것은 각오를 해야 하고 양팀 득점은 더욱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지난 1차전 양상만 보더라도 공방이 너무 분위기를 타고 이어졌던 경기를 펼쳤다 보니 이번 경기도 무승부보다는 치고받는 난타전 속 혹시나 몰데가 2차전까지 잡는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2월에도 레기아 원정을 학살한 기억이 있는 몰데이기에 이번 경기는 승무가 아닌 승패로 복수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11경기는 첼시와 코펜하겐의 만남입니다. 첼시는 1차전 로테이션을 돌려 1.5군으로 코펜하겐을 반코트 운영했습니다. 주말에 아스널 원정 경기가 잡혀있는 상황에 런던 더비의 치열함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올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변수인데 코펜하겐이 첼시에게 2무 5패로 역대 0승인 점과 잉글랜드 원정 역대 5무 11패의 성적은 그럼에도 첼시의 손을 들어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만 나와도 참사라고 봐야 합니다.
첼시가 지난 레스터와 경기를 팔머의 PK 미스로 정말 어렵게 끌고 가게 되었으나 경기 자체는 완전히 주도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릴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홈에서 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반코트 경기를 했던 첼시의 운영이라면 이번 경기도 흐름은 마찬가지일 테고 아스널과 주말 짧은 휴식 후 치룰 리그 일정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가 관건일 텐데 그럼에도 리그 수준차는 첼시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12경기는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만남입니다. 토트넘은 1차전 정말 무능한 공격으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본머스에게 2대2로 공격을 살리기는 했으나 하나는 손흥민의 PK였고 이번 경기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리그 페이지에 만나서 1대0 승리를 거두어 본 매치이고 알크마르가 잉글랜드 원정 역대 9전 전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정 15경기 이 클린시트의 부실한 수비는 알크마르의 한 점의 리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 경기는 주말 풀럼과 경기가 있는 토트넘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지막 타이틀 여정 하나라는 점에서 유로파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에 눈에 띄는 이름은 클루셉스키 정도라고 봐야 하고 이제 정말로 전력 회복이 수비에서부터 하나둘 이뤄지고 있는 토트넘이기에 알크마르를 상대로 대량 실점하는 것은 홈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알크마르가 워낙 페롯의 한 방이 매섭다 보니 지금의 토트넘이 완전히 막아낼 것이라 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7경기 클린시트는 단 한 경기밖에 없었다는 것도 거슬리는데 이미 리그 페이지 당시 2라운드에서 홈에서 알크마르에게 1대0의 승리를 거둔 토트넘이고 당시 센터백과 공격에서 모두 로테이션 혹은 부상 이탈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알크마르의 후반 85분 퇴장과는 관련 없이 어느 정도 풀스쿼드라면 승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13경기는 메뉴와 소시에다드의 만남입니다. 메뉴는 힘든 와중 유로파는 제대로 해먹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 5승 3무 무패의 유로파 홈 성적도 5승이므로 최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상자 명단이 가득 찬 메뉴의 공격은 페르난데스의 의존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걱정이며 소시에다드가 잉글랜드 원정 4경기 1승의 성적이 있다지만 1차전 양상을 본다면 홈 원정을 떠나 정말 유사한 양상의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37년 만에 8강에 도전하는 소시에다드인데 개인적으로는 멘데즈의 중거리가 들어가지 않는 한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도저히 메뉴의 승리를 보기가 어려운 만남인 것 같습니다. 1차전 양상도 정말 팽팽하게 흘러갔던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소시에다드도 원정에서 약한 것을 떠나서 맨유의 최근 행보만 봐도 무승부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파 홈 무패 행진은 이번 시즌 5승 3무의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파 28경기를 치르며 홈에서 21승 6무 1패로 한 번밖에 진 적이 없은 OT의 가호를 받고 있는 맨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맨유에게 과거의 영광을 씌워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 홈 유로파 7경기에서 5승 2무를 거두었으나 스페인 클럽을 3차례 만나 4번의 실점을 허용했고 이외 경기들까지 포함해 6경기에서 클린시트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한 골 정도 또 주고받은 다음 연장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게 될 경기라 느껴지고 어쩔 수 없지만 무승부 구매를 피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제14경기는 리옹과 FCSB의 만남입니다. 리옹은 결국 니스도 잡는 행보를 보이면서 세리에에는 라니에리 그리고 리그앙에는 폰세카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공격에서 정말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린 리옹은 로테이션도 무섭지 않게 느껴집니다. FCSB가 원정 11경기 유로파 2승을 포함한 7승 3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상대가 유럽 5대 리그 클럽 중 한 팀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 역대 UEFA 원정 3연승이 한 번도 없었던 클럽의 역사는 더 암울하게 만드는 바도 있습니다. 리옹 원정을 포함해 최근 프랑스 원정 1무 5패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대성도 이를 반증합니다. 이 경기는 FCSB 클럽 역대 세 번째 리옹 방문입니다. 06 시즌과 08 시즌 당시 챔스에서 만나 리옹 원정을 찾았던 FCSB는 각각 1무 1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번 시즌 하필 만난 리옹이 폰세카 감독을 만나 완전히 바뀌고 난 이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공격 축구로 탈바꿈을 해놓은 상황이고 혹시나 라카제트가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지라도 리옹의 공격이 걱정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FCSB가 예선 라운드처럼 메뉴전 제외 여타 유럽 하위리그 클럽들 수준에서는 버티는 축구가 가능하겠으나 이번 리옹 원정은 1차전 3대1의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의 마지막인 14경기는 여타 회차와는 다르게 쉽게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2,000원 구매지로 준비했습니다. 2월이 나온다면 결국 첼시와 토트넘 그리고 리옹같이 몰린 경기에서 깨질 텐데
아스널전을 앞둔 첼시와 흔들리는 토트넘 두 경기가 이변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변형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